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최근 리츠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격만 빠지다 보니까 역발상으로 리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리츠 투자 시에 점검해 봐야 될 5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요. 마스터리스 계약이 있다면 조건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스터리스 계약,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책임 임대차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리츠가 하나의 마스터 리스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거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이 마스터 리스사가 수많은 임차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관리도 하고 임대료도 걷고 하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걷어가지고 리츠 회사에다가 다시 주는 거죠. 주는데 거둔 걸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 계약한 만큼만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츠랑 마스터 리스사가 매년 배당금을 1,000원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임차인들이 낸 임대료를 다 합쳐보니까 1,200원인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 리스사는 200원을 먹습니다. 200원을 먹고 남은 1,000원을 리츠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리스사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리츠는 계약된 임대료를 받고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을 하면은 리츠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리츠가 어떤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직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큰 버든을 차지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임차인 관리입니다. 공실률도 관리해야 되고 임차인이 나갔으면 새로 또 들여야 되고 임대료도 걷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차인 관리에 부담 없이 임대료를 수취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근데 이런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리츠를 처음 만들 때부터 마스터 리스사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리츠 설립에 관여한 스폰서가 있거든요. 이 스폰서가 마스터 리스를 겸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스터 리스 계약이 있는 리스를 보실 때는 계약 내용하고요.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모든 마스터 리스 계약이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수준의 임대료를 주겠다. 이걸 아예 서류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의 리츠를 주식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매년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의 배당 수익률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츠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들이 뭐 들어가든 나가든 뭐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정한 배당금을 10년 동안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투자자분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 배당의 안정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모든 리츠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리츠만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있다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스폰서 겸 마스터 리스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망해버리면 배당금을 못 주겠죠. 아무리 계약을 했어도 계약 상대방이 망해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상대방의 신용도도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요. 배당금의 원천과 그 특성입니다. 근데 이 마스터리스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 리츠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야 되겠죠.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임차인이 혹시 나가거나 하면은 새로 또 모집을 해야 되고 임대료도 직접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한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차인이 유통회사인 리츠를 리테일 리츠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리테일 리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통회사인데 어느 날 임차인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안 좋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상권이 변했다. 옆에 뭐 더 좋은 상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상권이 죽겠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전자상거래가 막 활성화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잘 안 가게 됐다. 뭐 이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 이게 리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임차인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배당금을 낼 여력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조금 받았으니까 배당금도 조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그 원천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기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는 임차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도 상당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임차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임차인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금을 많이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건 임차인의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리츠 설립 시기하고 과거의 배당금 수준도 중요합니다. 그건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거의 없을 건데 오래된 회사가 꼭 좋은 회사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리츠는 좀 다릅니다. 부동산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이런 얘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있는데 리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이미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 경우가 많고요. 리츠에서 봐도 좋은 부동산은 오래된 리츠가 미리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그 좋은 입지는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고 설령 임차인이 나가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는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공실률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서 배당금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된 리츠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리츠들이 좋은 리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요, 리츠의 저평가 여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된 리츠를 찾는 방법,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리츠도 이게 어쨌든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PFFO 레이시오입니다. P는 프라이스, 그러니까 리츠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장 가격, 움직이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FFO는 펀즈 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보면 영업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시고요.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PFFO 레이시오가 이제 딱 나올 겁니다. 이게 비슷한 유형의 다른 리츠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투자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동종 유형의 다른 리츠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러면 좀 고평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FFO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FFO의 산식을 한번 보시죠.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빼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이다. 왜 이런 산식이 나왔을까요? 순이익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임대료 같은 게 다 순이익으로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거니까 순이익을 잡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시간을 두고 그거를 비용으로 점차 인식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 천년만년 유지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건물도 있긴 하겠죠. 역사적인 유물들 중에서 천년만년 유지가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오랜 기간이 되면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죠.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그 비용이 감가상각비인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회계장부상의 비용으로 인식을 할 뿐이지 감가상각이 된다고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가상각 비용은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가상각비 부분은 배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플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용이지만. 반면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이다. 이건 이익인 거는 분명하고 현금도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오는데 리츠가 지금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리츠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꾸준하게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료가 나와서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득이 나왔다고 해서 그 홀랑 배당해버리면은 건물을 못 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배당이 없겠죠? 그럼 리츠가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는 겁니다. 빼서 계산을 해서 FFO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FFO의 진정한 의미는 배당이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꼭 PFFO 레이시오로만 가지고 이 비율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PNAV 비율도 있습니다. NAV라는 거는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감정평가액이다. 저희 직업 중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정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NAV로 놓고 그 비율을 가지고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하실 때 봐야 되는 마지막 5번째 얘기는요. 장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성장성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향후에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리츠들이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한국에도 상장이 되는데 뭐 그런 게 많아요. 뭐 물류센터 리츠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상장이 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상장이 되는 거겠죠.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고연령층인 분들도 해보니까 편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배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기착지들이 물류센터인데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물류 창고를 빌려주는 게 쏠쏠한 수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리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창고를 사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요. 계속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뭐 OTT니 또는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뭐 메타버스니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자원을 빌려주는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은 많아져야만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산업들이 부침이 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그런 쪽의 산업이 커질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산업들의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도 향후에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배당도 중요하지만 이 배당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런 어떤 그 리츠를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5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마스터리스 계약이 있다면 조건을 살펴봐라. 그리고 배당금의 원천과 특성을 살펴라. 리츠 설립 시기와 과거 배당금 수준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평가된 리츠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리츠 보유 부동산의 성장성도 중요하다. 이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무조건 다 고려해서 리츠를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몇 가지 항목들을 같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리츠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신다면 리츠 투자에서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츠 투자 시에 점검해봐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성공적인 리츠 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